야호! 신난다! 제잘제잘 역사 여행! 고려시대의 이야기! 고려를 세운 왕건! 어느 날 도선이라는 스님이 왕룡의 집에 찾아왔어요. 스님은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어요. 지금 사는 집은 큰 인물이 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일러준 곳에 집을 지으면 내년에 큰 인물이 될 아이를 얻을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건이라고 지으십시오. 오, 스님은 삼국을 통일할 인물이라며 껄껄껄 웃으셨어요. 왕룡은 스님이 일러준 곳에 집을 지어 옮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달 만에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수고 많았소, 부인. 왕룡은 스님이 말한 대로 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왕건이 무럭무럭 자라 17세가 되던 해 도선 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 아이에게 학문과 무술을 가르치겠습니다. 왕건은 도선 스님의 제자가 되어 무술을 익히고 밤낮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야, 씩씩하고 슬기로운 장군이 된 왕건은 궁예 왕의 부하가 되었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이기고 돌아오는 왕건을 궁예 왕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랑스럽구나. 그런데 나라가 커지고 강해질수록 궁예 왕은 점점 이상해졌어요. 으리으리한 궁궐을 짓느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신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옳은 말을 하는 신하는 물론 왕비와 아들까지 서슴없이 죽이며 미쳐가고 있었어요. 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느니라. 아빠, 엄마. 신하들은 미쳐가는 왕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몰래 왕건을 찾아왔어요. 궁예 왕을 몰아내고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십시오. 깜짝 놀란 왕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신하가 왕을 쫓아낼 수는 없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한참을 망설이던 왕건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하늘의 뜻이고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내 따르겠소. 왕건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자 궁궐을 지키던 병사들도 문을 활짝 열고 도왔어요. 아이쿠! 와하! 우와! 예! 미쳐가는 궁예 왕을 몰아낸 왕건은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옛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어요. 백성들은 더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왕건 폐하 만세! 새 임금님 만세! 나라를 잘 다스린 왕건은 신라 말에 나뉘어 있던 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였습니다.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있던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라고 해요. 말 한마디로 적을 물리쳤어요. 고려시대의 우리 땅 북쪽에는 거란과 여진 사람들이, 바다 건너 서쪽에는 송나라가 있었죠. 고려는 송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거란, 여진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힘이 세진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장수 소선영을 보내 고려를 공격했어요. 싸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고려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많은 신하는 거란에 항복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용감하고 지혜로운 서희는 소선영을 직접 만나 여진족을 물리쳐주면 거란과도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였어요. 거란과 사이를 방해하는 여진족을 물리쳐 주시오. 소선영은 여진족을 물리친 후 서희의 말을 믿고 거란으로 되돌아갔어요. 용감하고 똑똑한 서희 덕분에
고려는 싸움 없이 적을 물리치고 고구려의 옛 땅도 되찾았어요. 그곳에는 6개의 마을을 만들었답니다. 세계 제1의 고려 청자!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청자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난 청자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했어요. 오랜 시간 생각하고 노력한 끝에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른 고려 청자를 만드는데 성공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 청자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푸른색의 그릇을 청자라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은 스님들의 교과서 역할을 했어요. 직지심체요절은 줄여서 직지라고도 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인쇄한 책이랍니다. 지금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금속 활자, 구리, 납, 철 등의 금속으로 만든 글자예요. 별이 떨어지면서 태어난 강감찬 장군. 어느 날 밤, 왕의 사신이 금주라는 마을을 거닐다 눈부시게 커다란 별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헛! 저게 뭐지? 신기하게 생각한 사신은 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놀랍게도 그날 밤 별이 떨어진 집에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은 강감찬이었어요.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얼굴이 못생기고 키도 작아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야, 땅꼬마 못나니! 어디 가냐? 하지만 자기를 놀리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어요. 얼굴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강감찬은 씩 웃으며 씩씩하게 아이들 앞을 지나쳐갔어요. 아이들의 놀림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한 강감찬은 훗날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란이 다시 고려에 쳐들어왔어요. 고려가 여전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거든요. 고려군을 이끌게 된 강감찬은 거란이 쳐들어올 곳을 미리 알고 준비했어요. 가죽 자루로 둑을 쌓아 강물을 막아라. 영차. 강감찬은 소가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그 속에 흙을 채워 넣어 흥화진 근처 강으로 옮겼어요. 흥화진은 거란군이 지나는 길목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질 무렵 드디어 거란군이 나타났어요. 물이 별로 없으니 쉽게 건널 수 있겠군. 거란군이 물이 적은 강을 보고 한참 건너고 있을 때 강감찬 장군이 명령했어요. 소가죽 자루에 활을 쏘아라! 화살이 날아가 가죽자루가 터지며 둑이 무너지자 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순식간에 거란군을 덮쳤어요. 아프, 아프! 살려주세요! 으아! 거친 물살에 허우적거리던 거란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쓰러졌어요. 강감찬 장군은 도망가는 거란군을 뒤쫓아 귀주 벌판에서 크게 물리쳤어요. 와, 우리가 이겼다! 고려 만세! 고려 만세! 그 후 거란은 고려에 쳐들어오지 않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 재밌게 공부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날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난 문익점이라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고요? 안 가르쳐 주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나는 아는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